안녕하십니까. 평택촌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주식시장이 열리면 이제 2월은 끝나죠. 3월 1일은 휴일이고요. 그리고 3월이 시작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장이 열리면은 또 3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금방금방 시간이 가죠.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고요. 특히 전업 투자자들은 더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업 투자자들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시간이 간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단기적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완전히 무너졌을 경우에는 따라가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금방 또 반등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유지할 거고,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을 했지만은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곧바로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게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조금 재미있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보실까요? 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를 했죠. 이 정도 수급이면 코스닥도 하락하는 게 맞는데요. 그리고 선물 쪽의 수급은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 자, 그런데 시간대별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장 시작 전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장 초반에 많이 매도를 했어요. 특히 이제 기관 쪽을 보면은 특히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개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장이 시작했을 때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락 출발하는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의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9시 45분이 저점이에요. 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선물 쪽에서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 초반에 9시 45분 정도에 수급적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이 살짝 나오는가 싶더니 크게 매도하지 않으면서 슬금슬금 조금씩 더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10시 반 정도에 이제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코스피의 분봉은 어떨까요? 코스피는 9시 45분에 저점, 그리고 나서 반등했고요. 10시가 넘어가면서 다시 또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는데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반등을 했고,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선물 쪽의 수급을 따라갔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6천 계약 이상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쭉 매도를 하면서 만계약 이상 매도하는 흐름으로 갔다고 하면은 지수가 더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물 지수도 더 빠질 수 있었는데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크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급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급에 기초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게 장 초반에 미국 선물 쪽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이런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 시작 흐름은 역시 미국 시장 영향을 간과할 수가 없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하락하는 모습,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저점에서 그래도 꽤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런 영향으로 한국 시장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수급 그리고 미국 시장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코스피가 반등할 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12시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때까지 초반에 반등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코스피가 반등하면 코스닥은 훨씬 탄력이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흐름이 그대로 나왔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요. 지금 코스피가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코스닥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전저점을 이탈했지만은 다시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은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2400을 유지 마감했다는 거죠. 장중에 2400을 이탈했었는데요. 그래도 회복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2400선을 다시 이탈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2350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상으로 2400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장중이라도 2400을 다시 또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코스피가 2350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750선 근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역시 혼조세 흐름이 좀 나오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경기지표 그리고 또 한국의 금리 흐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지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게 결국은 미국의 경기지표죠. 뭐 고용시장이 좋다는 등 아니면은 또 소비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물가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르게 회복되는 흐름이 아니다. 물가지수가 확실하게 밀리는 흐름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연준 내에서도 한 번에 0.5%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아니면 0.25%를 앞으로 3번, 4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을 흔들었는데 과연 향후에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만약에 지금처럼 물가 지수의 하락이 더딘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경기 지표의 흐름이 예상보다 좋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연준도 공격적으로 더 인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야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런 데이터들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금리에 어떤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의 금리 흐름인데요.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건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의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죠.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건 많이 알려진 그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죠. 금리를 급격하게 계속 인상하다 보면은 경기 지표들이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역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한국이 금리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의 인상 흐름이 멈춰지는 흐름이고 향후에는 다시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자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두 가지죠. 하나는 좋은 쪽이고요. 하나는 안 좋은 쪽에 대한 그런 대비다. 그런 반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금리의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연관돼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는 게 미국과의 어떤 그 흐름, 또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 분명히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 올리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금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흐름 이것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료 추천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솔루션은 22,000원, 2만원 분할 매수였는데요. 22,000원 매수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수익 30%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니면은 뭐 2만원 추가되면은 마이너스 10% 손절, 수익 30%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인증권은 2차 매수가 됐죠. 810원까지 매수가 됐는데요. 어쨌든 830원이 평균가니까 절반 매도를 하고 손절 5% 수익 25%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크 코리아는 매수가 안 됐어요. 이 종목은 7,000원, 6,300원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가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격이 오면은 한번 대응하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지는 자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매수가 되지 않았죠. 8,200원 1차 매수인데요. 8,200원은 안 왔어요. 조금 덜 왔는데요. 8,200원, 7,800원 오면은 분할 매수 하시고 손절 5% 수익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추천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농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오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배너를 보시면은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평택촌농 봉추선생 유료 서비스. 자, 보시고 한번 좀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굉장히 그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이 기회라고 저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좀 지지부진할 때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뭐 중장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또 단기 종목도 분명히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단기 종목은 언제든지 계속 이렇게 잘 움직이는 종목들을 접근하면 되는데 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안전하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지수가 상승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중장기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골라봤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죠. 특히 AI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은 길게 봤을 때 괜찮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하나 제주반도체를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AI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어쨌든 또 반도체는 그동안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어떤 가격 메리트
그리고 역시 AI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 로봇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제주 반도체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4,500원, 4,100원, 4,500원, 4,100원 분할 매수고요. 선전은 마이너스 10% 보시고요.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의 가격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준가가 왔을 때 잘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자, 오늘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3월에 열심히 또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